토트넘이 왜 손흥민이었으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경기였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정신적 지주로서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토트넘과 풀럼의 리그컵 2라운드에서 선보인 주장 손흥민의 활약상에 영국 매체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어 그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린 잉글리시 풋볼 리그컵 풀럼과의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체력 안배 목적으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봤던 주장 손흥민은 팀의 패배를 막기 위해 결국 제대로 된 휴식 없이 또 한 번 교체 출전으로 경기에 나섰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회를 창출해내며 또 한 번 토트넘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의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가 승부차기에서 실축하면서 끝내 토트넘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주장 손흥민의 아쉬운 표정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경기를 지켜본 축구 분석가들은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토트넘이 풀럼에게 패배해 허무하게 탈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과 비주전 선수들의 격차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경기력은 강등권 수준과 다를 바 없었고 반면 후반 막바지에 손흥민이 교체되자마자 단번에 공격이 살아난 모습을 언급하며 손흥민 한 사람이 가진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경기였다는 평가를 내려 유럽 축구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까지 말했는지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과 축구 분석가들의 반응 더 플래닛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과 풀럼의 리그컵 2라운드 스코어는 1대1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토트넘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단 한 번도 우승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도 또다시 컵대회 탈락으로 인해 무관의 오명을 싣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시작부터 대진운이 따르지 않았는데요. 리그컵 하위 라운드는 일반적으로 하부리그 팀을 만나지만 풀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에 속해 있는 엄연한 일부 리그 구단입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 대부분을 빼버리는 대규모의 로테이션을 감행했습니다. 지난 경기와 비교하면 선발 명단이 무려 9명이나 바뀌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치명적인 미스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비주전 선수들은 평소처럼 말끔한 패스 전개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빌드업의 안정감도 매우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전반 초중반 분위기를 쉽게 가져간 풀럼이 반더벤의 자책골로 인해 선제골까지 기록했는데요. 토트넘은 이후 고군분투했지만 전반 37분이 돼서야 첫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전개 과정이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전반전 슈팅 숫자도 3대6으로 밀렸고 심지어 토트넘은 유효 슈팅조차 없었는데요. 하지만 후반 11분 행운이 따르며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풀럼 오른쪽 측면 수비수 테테가 축구화를 갈아 신으러 밖으로 나간 사이 토트넘이 측면을 무너뜨렸고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히샬리성이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동점골 이후에도 토트넘의 수비진은 풀럼의 측면 공격에 계속 애를 먹었고 이를 보다 못한 포스텍 감독이 꺼내든 카드는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연신 아쉬움을 표하던 손흥민은 프리롤 역할을 부여받았고 2선까지 내려오며 측면과 뒷공간으로 패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경기장에 손흥민이 나타나자 원정 팬들은 모두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며 캡틴의 등장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의 투입 이후 토트넘의 공격은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요. 지난 두 경기에서 플레이메이커로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줬던 손흥민은 왜 자신이 토트넘의 에이스인지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단 한 번의 턴 동작으로 매끄러운 역습 전개를 보여주었고 후반 80분 호이비에르의 패스를 받아 단 한 번의 터치로 상대 수비를 제쳐내며 이은 오른발 아웃프런트 패스를 정확히 솔로몬에게 전달하면서 기가 막힌 찬스를 만들었지만 키퍼 선방에 의해 막히고 말았습니다. 현지 해설자들은 손흥민의 이 패스 한 번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는데요. 손흥민이 지난 본머스전에서도 놀라운 원터치 패스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매우 난이도 높은 패스를 선보였다. 느린 장면으로 다시 보면 한 번의 터치로 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 상대 수비가 태클하는 타이밍을 정확히 계산해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는 멋진 아웃프런트 패스를 성공시켰다. 상대의 태클 타이밍과 패스 속도, 파워, 모든 것을 계산한 훌륭한 패스였다. 손흥민이 교체 출전하기 전 토트넘은 무려 70분 동안 이런 패스를 하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왜 이 팀 최고의 공격수가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해야 했는지 확실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 라며 손흥민의 투입이 토트넘의 공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 후반까지 골은 터지지 않았고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요. 주장 손흥민은 토트넘의 1번 키커로 나서 가볍게 승부차기를 성공시켰지만 이후 다빈손 산체스가 실책하면서 쓰라린 패배를 맛봐야만 했습니다. 축구 분석가들은 이번 경기를 통해 왜 손흥민이 이번 시즌 유독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했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원톱인 히샬리송이다. 오늘 득점하긴 했지만 그의 스탯은 매우 형편없었는데 패스 성공률은 29%에 드리블 성공은 단 한 번뿐이다. 특히 턴오버 횟수가 19번으로 경기 최다 수준을 기록했는데 연계와 탈압박, 드리블, 슈팅, 스트라이커로서의 장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시즌 왜 유독 손흥민이 득점보다 패스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건넬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이 팀의 최대 득점원은 분명 손흥민인데 손흥민이 패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 상황이 매우 아이러니하다. 수비의 보강도 급선무지만 손흥민을 보조할 새로운 스트라이커의 영입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라면 토트넘이 더 나은 경기를 하기 위해선 선수들의 보강과 함께 손흥민을 득점에만 집중시키기 위한 전술적 변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승부차기에서 1번 키커로 나선 모습을 보며 앞으로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포스트매치 컨퍼런스에서 손흥민이 1번 키커로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의 캡틴이며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공격수이다. 케인이 이적한 이상 당연히 PK는 그에게 주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그는 주장직을 맡으면서 매우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난 손흥민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선수라고 여기고 있으며 다른 경기에서도 오늘처럼 PK를 성공시켜 줄 것이라 믿고 있다. 라며 손흥민이 페널티킥의 최우선순위임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패배로 인해 이제 토트넘에게 남은 대회는 리그와 FA컵이 될 텐데요. 그렇기에 오늘 경기 결과에 매우 아쉬워하는 팬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디 이번 주말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이 멋진 활약을 펼쳐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태워주길 간절히 응원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